여가부를 폐지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대선 랠리 도중에는 저쪽 애들이 윤 후보가 사실은 공약이 아니고 없앨 생각도 없다. 그냥 한 말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조작해서 퍼뜨리는 바람에 윤 캠프 측에서 아니다. 없애는 거 맞다고 재확인시켜줘야 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공약이에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힘을 상당 부분 빼버리기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본인이 여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처를 없애버릴 명분이 있었고 비난도 상대적으로 적을 테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지만 박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여가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된다 안 된다 말이 참 많습니다. 저쪽에서는 당연히 대선 전에는 여가부 반대파가 워낙 많으니까 그 신경을 안 거스르려고 입을 딱 다물고 있더니 대선이 끝나니까 갑자기 우르르 나와서 여가부를 없애면 안 된다고 악을 쓰는 중이에요.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습니다. 서초구 국회의원의 보궐로 당선된 조은희는 당선된 지 단 하루 뒤 3월 11일에 여가부는 없애면 안 되고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 않은 소리를 했다가 당선 하루 만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시비를 걸고 나서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자기는 반대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치면 저도 공산 전체주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죠. 여가부는 과연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공정을 위해서,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덤벼드는 이상 우리 역시 좀 더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여가부에 대한 옹호 논리라고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역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부는 왜 폐지되어야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여가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용 조직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는 일이 없이 고유 업무도 없이 오직 국가와 사회의 비용만 발생시키는 정부 부처라기보다는 국가 예산을 쓰는 시민단체에 가까운 모임입니다. 여가부가 하는 일, 한다고 주장하는 일들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첫째, 왜 이걸 세금을 들여서 하지? 둘째, 왜 이걸 여가부에서 하지 싶은 것들입니다. 여가부는 실제로 고유 업무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뭔가 유효한 성과를 올린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2021년 여가부의 성과 보고서를 보면 시작부터 이런 겁니다.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내용을 좀 볼까요? 학교와 미디어에서 시옷평등 교육을 강화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일을 지들이 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아니라 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걸 지들이 했다는 거니까 성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직장 상사가 묻습니다. 자네는 오늘 뭘 했나? 부하 직원이 대답을 해요. 저는 오늘 주먹을 쥐었다 폈다 500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하루 종일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건 성과가 아니죠. 생애 주기별 평등 및 폭머 예방 컨텐츠를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은 물론 영유아에게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영유아에게 대체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건지 두려울 지경이에요.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고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교육 말인가요? 성과라고 부르는 게 다 이런 겁니다. 문화 확산, 참여 확대, 책임 강화, 체계 정비, 민간 기업에서 보고서를 이따위 뜬구름 잡는 소리로 채워서 가면 얼굴에 서류 바로 날아오죠.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시옷 범죄 대응 체계 구축. 이상하죠? 아니 범죄 대응을 경찰이 해야지 왜 여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권한과 무슨 전문성으로 이걸 한다는 건가요? 2022년 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매체 차별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TV를 보면서 불편해할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의 평등 교육을 확산한다고 합니다. 뭘 가르치려는지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요. 생활 속 평등 문화를 확산한다고 해요.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공무원 대상 시옷 인지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범죄자니까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는 그 교육 말인가요? 경찰, 교사, 군인, 공무원들 안 그래도 분기, 반기마다 끌려가서 여러분은 범죄자입니다. 그 교육 받고 오는 게 싫어서 미치겠다고 난리인데 이걸 확대하겠다는 게 자기네 성과고 자기네 목표고 자기네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사실상 정부 부처가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깝다고요. 지들이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지들이 돈을 모금해서 하지 왜 그걸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국민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직 자기네끼리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거기에 국가의 예산, 내가 낸 세금을 쓰면서 그걸 심지어 자기네 성과라고 홍보한다면 이런 조직의 존재의 의의가 대체 뭘까요? 올 1월에 김부겸이 방송에 나와서 여가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가부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뭘 했는지는 얘기를 못하고 기껏 예시로 드는 게 호주제 폐지예요. 호주제를 폐지해서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작년 7월에 여가부 장관이 직접 여가부 폐지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예시로 든 것도 호주제 폐지예요. 호주제 폐지 등 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호주제 폐지가 언제냐? 2005년이에요. 2005년. 어떤 부처가 니들은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17년이 지난 일을 예시로 들어야 한다면 그런 부처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여가부를 실드치는 논리는 항상 이런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는 문재인도 여가부를 감싸고 나섰어요. 문재인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여가부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다. 자기 딴에는 여가부가 별로 큰 부처도 아니니까 놔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논리의 중차대한 오류입니다.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그냥 놔두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데 보편적인 국민들이 20년 가까이 없애자고 요구 중인데 지들끼리 시민단체랑 나눠 먹기나 하고 앉았으면서 1조 5천억 밖에 안 되니까 놔두자. 예산을 보는 시각이 이따위니까 5년 만에 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작은 부처 타령인가요? 쓸모없는 곳에는 단 100원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금이고 예산 아닌가요? 게다가 여가부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면 뭐합니까? 그놈의 시옷 인지 예산이 1년에 30조 원이 넘는데요. 여가부가 직접 지출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 떠넘기고 뒤집어 씌운다고 그게 여가부와 관련 없는 예산이 되나요? 저들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랍시고 가져다 대는 통계 지수들도 대부분 왜곡이고 해석 오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세계 110 몇 위다. 제3세계, 제4세계 국가들보다 낮다는 말을 들으면 아 이건 뭔가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걸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2016년에 통계청에서는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통계를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를 찾아내고 올바른 해석 방식을 제시하는 공모전인데 2017년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의 수상작은 여가부와 그 계통단체들이 주로 가져다 쓰는 통계에 거짓말을 지적한 보고서가 대거 입상을 했어요. 격려상 수상작 중 5개, 3위 수상작 5개 중 3개, 그리고 1등 수상작마저 특정 성별 취업 통계의 편향적 이용 사례, 남성의 범죄 성향에 대한 통계 해석 오류, 세계 성격차 보고서의 왜곡,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통계의 오류와 거짓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통계청조차 저들이 가져다 대는 단골 메뉴 한국은 성격차가 크다, 한국은 특정 성별만 강력 범죄의 대상이다, 한국은 특정 성별이 취업에서 차별받는다, 한국은 특정 성별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통계들이 전부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공모전은 2회를 끝으로 다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여가부와 그에 붙어서 살아가는 단체들의 생태계는 통계를 왜곡하고 거짓말해가면서까지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해야만 하는 그런 그룹인 거예요. 그 돈 신나게 나눠 먹는 거, 시민단체 밥줄 그거 끊어질까봐 이 짓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성과라고 들이대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몰아세운 전적이고, 목표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그 짓을 무슨 교육, 무슨 교재, 무슨 포럼을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곳에서 더욱 심하게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영화 드래곤 하트에는 한 기사가 드래곤과 짜고 드래곤이 마을을 괴롭히면 가서 그 드래곤을 잡은 척하고 마을에서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여가부의 필요성, 여가부의 존재 이유 따지고 보면 전부 여가부와 그 생태계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벽에 그려놓은 유령을 퇴치하겠다면서 돈을 걷고 다니는 꼴이죠. 얼마나? 올해에는 1조 5천억 원 플러스 무슨 인지 예산 27조 원. 정작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는 절대 다수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할당제 타령, 잠재적 범죄자 타령이나 하는 부류들은 오히려 경멸스러운 겁니다. 그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노력과 능력을 폄훼하는 거니까요. 그럼 과연 이 여가부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집단입니까? 과연 국민의 절대 다수인 일반 여성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벽에 그려진 유령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간에 기록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일은 없고 오직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기능,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꿈꾸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중받을 만한 여성 개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역할만 하는 집단이라면, 그런데 그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집단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 이걸 여가부에서 하지? 왜 이걸 세금으로 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 외에는 기능이 없는 단체라면 그런 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조단위로 투입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한번 내보세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